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의 거대한 파워 게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막강한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또 협력하면서 국가라는 게임판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진진한 게임이죠.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최종 결정권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지문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떻게 나뉘고 또 어떻게 서로 균형을 맞추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어떤 게임이든 룰이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 운영이라는 이 거대한 게임에서는 바로 이 헌법이 그 공식 룰북인 셈입니다. 누가 어떤 힘을 갖고 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전부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룰북을 보면요, 3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이들이 서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게임의 균형을 딱 잡아가는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흔히 국가의 CEO라고도 불리죠. 바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힘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말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특히 이 방패문양,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불소추 특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보호막이죠. 대통령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부권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딱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도장을 꽝 찍어버리면 그 법안은 일단 울스톱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대통령의 이 노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가 되고 그 법안은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견제의 원리죠. 물론 대통령이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국무총리가 있죠. 이 거대한 조직이 착착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대통령은 분명 강력하지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항상 이렇게 견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국회죠. 여기 제목처럼 국민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지갑을 책임지는 곳인데요. 과연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회의 가장 큰 임무? 역시 법을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이라는 제폭을 벨트 위에 딱 올리면 각 위원회에서 꼼꼼히 검수하고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그러니까 합격 도장을 받아야만 비로소 대통령에게 가서 공포되는 하나의 완성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가진 또 하나의 정말 막강한 힘, 바로 돈줄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도 국회에서 오케이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국가의 살림살이를 최종 결정하는 거죠. 정말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감시자의 역할도 아주 톡톡히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죠. 또 필요하다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행정부를 바짝 긴장시키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플레이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파워게임의 최종 심판, 헌법의 최종 수호자라고 불리는 곳,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대통령과 국회가 만든 법이나 여러 정책들이 게임의 규칙, 즉 헌법을 잘 지켰는지 아닌지 최종 판정을 내리는 심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 바로 위헌법률 심판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이 법은 무효라고 선언해서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 사진들을 보세요.
우리가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 같은 근로조건 문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공정한지 아닌지까지 우리 삶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전부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주 강력한 레드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부당하게 늦게 주는 법률, 이거 문제 있죠? 여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도 예외가 될 순 없죠. 특정 정당에만 너무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것 역시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요, 그야말로 최종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위헌하고 땅땅땅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그 법은 그 즉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이 가진 최종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그 목적이 대체 뭘까요? 이 거대한 권력의 줄다리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결국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튼튼한 보호장치인 셈이죠. 이 장면이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당기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이 끊임없는 줄다리기. 어느 한쪽으로 힘이 완전히 쏠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밧줄은 언제나 이렇게 팽팽합니다. 이 아슬아슬하고 섬세한 균형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 줄을 조금 더 힘껏 당겨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